네. 하면 되겠죠? 네, 하세요. 그래. 아니 눈도 안 마주치고 뭐 또 나중에 딴소리 할 것 같아요. 꼭. 예? 자, 토론부터 하세요. 참. 예,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예,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감시하고 이런 비리를 밝혀내고 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예산의 엄정 집행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도록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원을 우리 국정감사 할 때는 감사원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보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감사원에 대한 예우는 또 소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함께 계시는 감사원장님은 이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여야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쩌면은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그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마치 겁박을 지금 하세요.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300명 중에 한 분이고 국회직 중에 한 직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회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 법사위의 직무를 또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한 내용을 갖고서 마치 무슨 뭐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결과를 안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다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건. 그렇지만 드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의사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의 의사적인 과정 절차는 사실은 받아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난상 토론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달라 이거예요. 달라. 그 아직 정제되지 않은 자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정말 소모적인 우리 국감하지 마시고 우리 그 감사원을 믿고 감사원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좀 이번에 무리하게 현장 검증을 한다고 또 직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네. 장경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저는 유일하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기관이기도 한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감사해야 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 요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 여러 증감법이나 국회 국조법, 국정감사법에도 근거해서 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당연히 제출해야 할 특활비나 업추비, 출장비뿐만 아니라 택시비마저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국정감사 직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과 상설특검에 의해서 위증, 자료 미제출, 또 감사기관들의 이 피감기관들의 이 비협조 등이 모두 다 수사되고 처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으로 이 해당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제출하면 될 문서들을 위에 지금 정무직 고위직들이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사원 직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정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 의결해서라도 추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위원장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원의 이 감사원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일체 및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한 것에 대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네, 행정부 내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의 입법 행정 시스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한테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헌법의 존립 근거를 갖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이고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했던 것도 감사원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어야 기관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럴 정치적인 힘이,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정권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이틀 한다는 거죠.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현장 및 문서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위법한 것
없습니다. 절차적인 오류 있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지켜가면서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와 야가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대립될 때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수기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를 하지만 우리도 피감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한 번씩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장 감사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감사원에 기관 증인이 수십 명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사위원들까지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추가로 채택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좀 억지스럽고 감사위원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박주태 의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 네, 우리 여당 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속해 있지만 그 법률상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해서 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최재 감사원장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과 문자 주고받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우리 국회도 존중해야 된다. 네, 그거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 쳐버리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으면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정 질서하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마저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자료가 제가 예전에 2020년에 받은 자료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의 카드 사용 내역, 감사 활동비, 연구비 사용 내역입니다. 내역서를 다 받았어요. 이렇게 다 받아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못 준다고 그래요? 이거 다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누가 얼마큼 썼는지 다 나옵니다. 예, 이런 자료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받았던 자료고 다 검증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저런 주장은 맞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인 한편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또 헌법상 책무를 가지고 있죠.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고도로 전문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공개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이 전문성과 비공개성을 깨트리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헌법과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딱 맞는 그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김용민 의원한테 이게 받아 보니까요. 뭐 어느 식당에서 얼마,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까지 다 제출했구만요. 다 제출했고요. 아니 자
이런 것도 다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밖의 것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견제와 감시가 없는 곳은 썩습니다. 근데 견제와 감시, 비판 이런 걸 하면 스스로 자체 정화도 하고 청정구역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오히려 굽은 것을 바로잡는 역할도 국정감사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의원님 토론하세요. 저는 법사의 행포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일단 주진 의원님 지금 법사 횡포를 하겠습니까? 법대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횡포입니까? 박준태 의원이 방금 얘기 못 들었어요? 국회 법대로 다 하고 있다고? 왜 본인도 법사위원이면서 법사위 스스로 횡포를 부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의하세요. 토론하세요. 토론하세요. 제가 자, 주진우 의원 토론하시고 네, 토론 하시고 연결 나서 동의하세요. 답변하시면 되죠. 네, 토론하세요. 예. 일단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도 지금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독단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 규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헌법기관인 감사하는 수장한테 대놓고 고발 운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박하는 모습이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법률 규정 백날 읽어봤자 법사위의 운영 모습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보여지면 그것은 국민들 보기 저는 나쁘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 검증 외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이 지금 보장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그때 검찰에 회유당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여기 와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고 모인 것인데 그 당시에 이하영 부지사가 회유당했다라고 주장하던 그 시점에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줘요.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변호사만 증인을 받아주는데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조사 방법을 불균형 있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는 3명이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규현 변호사하고 나머지 2분이 그분들도 다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면서 또 고발 운운하면서 닥달하고 김규현 변호사는 똑같이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고 똑같이 얘기를 들어봐서 그 신빙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해서 발언 시간도 어제 비교해 보십시오. 김규현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오래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회의록은 공개한 바 없는데 무조건 지금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사건, 그다음에 그 통계 조작 사건 이런 것들도 감사원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증을 한다면 기왕의 감사원의 관이상 그것들을 같이 검증 안건으로 놓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만 딱 하나 떼가지고 검증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검증한다고 해서 국회의 검증 권한이 무한정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이 국회에 편의적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민주당 의원님 맨날 말씀하셨던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법治국가니까요. 자, 김승원 의원님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검지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